오늘은 우리 오미크론 관련해 가지고 백신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먹는 치료제 확보에 관련된 팍스로비드 확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팍스로비드를 사실상 싹쓸이를 먼저 하는 바람에 네. 일본이 이거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물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는 괜찮잖아. 우리 다 끝났잖아. 그렇지. 라고 얘기하면서 아예 공급 계획 내진 예산 자체를 안 잡아놨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무적 협상을 못하는 상황이 돼서 이걸 지금 못 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 이미 도입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도대체 일본은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욕을 막 처먹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 일본이 우리가 얘기했던 아베간이죠. 네. 아베간을 실제적으로 약간 용궁전 같은데 치료제 용도로 해갖고 실험 투약을 몰래 했다가 사망자가 나왔어요. 아비간이라는 네, 아비간을, 코로나19 네. 임상. 네, 임상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자국민한테 임상을 안 하고 외국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거 좀 먹어봐 했었던 아비간을 몰래 국내에서 임상 투약을 했다가 사망자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임상 계획도 없이 왜 환자한테 투약했냐? 환자한테 허락을 받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맹렬하게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체 치료자가 너무 필요했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가장 욕심나는 게 이것들이 또 물건을 화이 잡고 좋아하잖아. 맨날 화이자한테 왕따 당하면서. 미제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화이자한테 또 얘기를 한 거죠. 돈 더 줄 테니까 그거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화이자 사장이 딱 찍어서 얘기한 거죠. 한국에 다 팔았어. 우린 못 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팍스로비드를 확보를 많이 해서 사실은 이건 칭찬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맨날 백신 할 때는 우리가 백신을 패싱 당했니, 백신 거지니, 맨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백신 없다고. 근데 지금 나만 돌잖아.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접촉한 시기가 작년이에요. 작년 10월 11일부터 여기에 대한 화이자하고 접촉을 시작했는데 그때 화이자한테서 이거를 들어올 때부터 유아용,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유아용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이미 전달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진정 분위기가 잠시 있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화이자가 이스라엘, 영국, 미국 딱 이 세 나라만 줬는데 여기에 한국이 이제 끼어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폭증을 했잖아, 환자가. 미국은 150만씩 나온단 말이야. 화이자가 아무리 일본에 주고 싶어도 미국이나 영국 눈치가 보여가지고 물량을 빼줄래야 빼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았으면 지금 살라 그러면 지구촌의 어떠한 국가도 지금 이 약을 확보를 못했을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미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오미크론이 크게 이제 몸에 해롭지 않다. 치사율이 낮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충격적인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부작용이요? 네. 남성의 성기가 짧아진다고. 네? 네. 그럼 어디서 들었대, 그런 거는? 여러분 모르셨구나. 검색을 해보시면 인도에 있는 연구팀이 연구를 해봤더니 오미크론에 걸리고 났더니 남성에 있어서 성기 위축이 4cm 정도 생겼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본이 너무 걱정되는 거야. 왜요? 다 오미크론. 왜냐면 인도 남자는 한 4cm 손해봐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일본 남성이 4cm를 손해를 보게 되면 이거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네. 혹시라도 돌파 감염으로 오미크론을 2번 앓게 되면 사실 일본에 있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사실상 기능적인 형태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래서 사기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 기사는 저를 못 찾겠습니다, 여러분. 네, 찾으시면 나옵니다. 네. 나는 못 찾겠다. 그래서 인도 거라서 네가 잘 몰라서 그래.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 얘기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농담으로 웃자고 하는 얘기죠. 사람 이런 목숨이 얘기를 하지 마요.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뭐 그리 중요한 거겠어요? 네? 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일본 애들한테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 네. 아무튼 네. 요런 얘기 어디 가서 해줍니까? 예. 이런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외계인한테서 정보를 직접 받는 송작가 TV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꿀팁이거든요. 이게 왜 꿀팁이야 도대체? 네. 그래서 만일 이게 사실로 밝혀지고 이러한 임상 사례가 늘어난다고 하면 오미크론은 댓글 이게 무슨 일이 올라가는 속도가 왜 그러세요? 다들. 지상에서 가장 무서운 감염증이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종말을 일으킬 수 있는 제발. 그런 병원균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의 결론은 네. 방역을 열심히 해야겠죠, 여러분. 네. 네. 오미크론을 철저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 확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또 하나의 가십거리를 알려드렸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니까 시청자들도 좀 이상하다. 통가에서 2차 화산 폭발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 그 1차 폭발에 있어서 일본의 쓰나미가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 제 주관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관련 증언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해류의 흐름이 반대로 흘러가는 걸 봤다부터 시작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걸 봤다 뭐 이런 증언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그게 1차였다는 거지. 근데 어저께 2차 화산 폭발이 또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차 터진 다음에 2차라서 티가 잘 안 나요. 어느 정도의 규모고 얼마만큼의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통계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해프닝이라는 기사도 나왔는데 2차가 아니라고. 오보라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오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본 애들이 패닉에 빠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본은 이러한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재난 대피도 없고 그렇다. 이럴 것 같으면 일본을 떠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는 제대로 된 재난 효과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얘네들이 자꾸 우리나라로 오겠대. 또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나라에 오면 살기 힘들 텐데 뭐가 일본 있나? 놈들은. 그래서 심지어 한국에서 일본인이 가서 살기 좋은 지역 베스트를 뽑아가지고 뭐지? 경남 양산 지역 일대, 네. 그 다음에 서울 이촌동 일대 등등 요런 지역들이 이사가기 살기 핫플레이스다 하는 얘기들이 일본 내친들한테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살기 좋은. 아니 근데 일본이 판단 미쓴 게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살기가 힘들 텐데 역사적인 그러게. 문제도 있고 역사 사실 문제. 쉽지 일본 사람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곱게 안 볼 텐데. 그래서 놀라운 게 동부 이촌동 얘기가 나와갖고 이게 뭔 얘기인가 했어요. 거의 비싼 데잖아. 근데 이촌동을 주변으로 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일본인 이주자들 수가 10만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아요? 알게 모르게 일본 사람들이 사는 일종의 타운이 형성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그쪽에 가보면 일단 상가나 뭐 이런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손님의 30% 이상이 일본입니다. 관광객이 진짜? 아니고. 라고 할 정도로 이촌동 지역에 굉장히 많은 일본인들이 살고 있고 곳곳에 뭐 경남에 뭐 일본인들이 투자해갖고 리조트처럼 뭐 타운을 조성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게 얘네들이 티를 안 내요. 중국 애들처럼 막 티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털을 잡고 있는 지역들이 늘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지금 일본 입장에서도 일본 탈출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 어쨌든 동부이촌동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자기네 나라에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 뭐 이주 가는데 돈 좀 있는 애들이 오지 뭐. 맨손으로 오는 애들은 보트 타고 헤엄쳐서 와야지. 웬만큼 형편 좋은 애들이 한국 쪽에다가 이미 상당한 수의 셀터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이 사실상 그 해양 국가고 쓰나미 관련해서 이제 기술들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번에 전혀 예측 능력이 깡통인 걸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지금 세계 최고의 쓰나미 관련된 기술 국가 이런 안전 진단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딘가 하고 찾아봤답니다. 어딜까요? 어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시나 우리나라였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는요, 이런 그 해안 쓰나미라든지 파랑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원해 바다에다가 부표를 띄워가지고 이 바닷물의 움직임을 사전에, 그러니까 정확한 경보와 물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는 시설들을 이미 다 갖춰놨더라고. 나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안에서 약 4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먼 그 거리에다가 이러한 쓰나미나 파랑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구들을 다 띄워놓은 거야. 그러면 다른 나라는 왜 못했냐? 기지국이 없거든. 바다에서 이 신호들을 이어받으려면 다 케이블을 깔아야 되잖아. 무선이 안 터지면. 근데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영토 안에 도서들 안에서 전부 다 휴대폰이 터지는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 중에 하나가 기지국을 2배 거리로 세울 수 있는 이 전파 특성, 안테나 특성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데는 1km씩 해갖고 1km 거리에다가 이걸 세워요. 그러면 원형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죠? 500km씩 중첩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2km 거리에다가 세워가지고 1km가 닿는 부분 안에서 전파를 연결시킬 수 있는, 쉽게 말해서 2배 거리로 송수신이 가능한 중계탑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을 해갖고 우리나라 해안 도서나 낙도나 또는 부표들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전 바다 안에서 사실상 휴대폰이 터질 수 있을 정도의 전파망을 구축을 했고, 이걸 베이스로 해갖고 해양에서 움직이고 있는 파도의 움직임, 수온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감측할 수 있는 장치를 대한민국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일을 막을 수 있는 방파제를 갖고 있는 국가도 대한민국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해일을 막기 위해서는 방파제를 어떻게 세워요? 그냥 높게만 세우죠. 네. 그러니까 그 평상시에 높게만 이걸 세워놓게 되면 접근성이 떨어져요. 시야도 안 보이고 또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해서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방파제, 해일 방파제는 어떻게 되면, 여기 이제 속초나 고성 같은 데 가면 이게 실제 있습니다. 방파제 관문이 위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은 평지고 관문이 위에 달려 있다고. 그래서 해일이 올 수 있다, 쓰나미가 올 수 있다 그러면 이 방파제가 위에서 내려와서 이걸 막는 거예요. 3m, 4m 높이로. 그럼 4m를 쌓는 것보다 게이트를 공중에 매달아 두고 있다가 위험할 때만 내리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투자 비용 없이 막을 수 있는 방파제 공사를 시행한 데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지. 일본이 이것도 한국에까지 뒤졌구나. 우리 이 기술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 정부는 할까요? 도와달라고 할까요?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야 되나요? 네. 일본 정부가 통가 이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성금 모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웃기는 짓이죠. 네. 2차 폭발이 있다고 하는데 또 언제 터지면 뭔 꼴을 당할지 모르는데 지네들이 이 통과를 돕기 위해서 성금 모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도 옛날에 후쿠시마 때 그때 한 몇천억 성금 걷어줬죠. 그랬는데 우리한테는 감사 안 하고 나중에 성금 명단에서 누락한 적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이 어떤 재난을 닥치더라도 지금과 같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꼼수를 부리면서 어떻게든 한국을 전복해 보려는 저 따위 습성질을 하는 이상 일본에 대한 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이것도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문화나가 강력하게 그 주장을 했었죠. 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실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근데 자존심이 상해서 방역도 그렇고, 쓰나미도 그렇고, 아무것도 우리한테, 에너지 문제도 그렇고, 아무것도 우리한테 도움을 안 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쿠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결국은, 퇴근 시간을 넘겨서 네. 방송을 많이 하고 말았네요. 2시간 했네요. 네. 짧게 해야 돼요. 여러분 힘드실 텐데 빨리 이 방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윤석열 일가가 뉴스거리를 좀 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얌전히 처박혀 있다가 저희들 좋아하는 3월 9일 날 투표나 하러 갔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말하고 싶은데 너무 일을 많이 벌려가지고 얘네들 때문에 방송 시간이 자꾸 길어진 점 여러분한테 사과드리고. 좋아하실 건데 왜 사과를 해? 우리한테 사과해. 우리 일을 많이 시키면 네. 우리한테 사과를 하라고. 네. 아니, 지금 정한님이 계속 11,111원, 33,333원 이렇게 홀수로 보내시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제자 삼아야겠네. 네. 네. 성금을 쏠 줄을 알아. 복돈을 만들 줄을 아네, 이분이. 저희 송작가TV 2월 11일까지 23만 구독자를 만들어 주시면 호국 대보패를 제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뭐야? 자, 당산동 부채도사를 도와주시는 차원에서라도 저희 송작가 TV를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에 대한 애정, 좆대꾸알 잊지 말고 계속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많은 힘이 되어 주십시오.